자, 이제 오늘의 결론. 금, 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금, 은도 그런 호흡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방송은 절대 리딩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디 들어갔다가 최고의 수익일 때 제일 높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지 그런 호흡으로 보는 방송도 아닙니다. 그냥 큰 흐름으로 보고 항상 큰 흐름에서 근데 다른 어떤 경제 방송에서도 안 보는 두 가지를 봐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축을 봐요. 그 두 가지 축이 뭡니까?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 블로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왕추천글.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 지식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금, 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장 투자하면서 막 얘가 어떤 여기에 흔들려 갖고 어떤 남들 다 재테크해서 돈 버니까 나도 돈 벌었는데 막 끼어들었다가 요것 때문에 인생이 맘고생만 하고 계시면서 돈의 상투를 휘어잡히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감상. 내 편은 나밖에 없다. 이 글도 여기 조금 있고요. 예. 근데 그 두 가지 축 금, 은을 얘기하는 채널들은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봤어요. 저도 유튜브에 상당히 금, 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생겼는데 감히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이제 금, 은을 추천하는 이론들이 제가 이제 맛배기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년 전에 이렇게 몇 번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뭐 제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오해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예리하게 다듬어지지가 않더라고. 예리하게 다듬어지게 대충의 큰 흐름은 알아요. 모든 분들이 JP 모건이 그 이제 다 외국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들어온 정보들이죠. JP 모건이 은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매번 은을 모아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하고 금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제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은시장만 따로 그렇게 얘기하지. JP 모건이 은을 왜 모을까 하는데 그 은 때문에 금시장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어떤 효과를 누린다. 그런데 이것이 연준에서 그 다음에 연준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같이 한번 달러를 일으켜 세우자 해가지고 금리 결정 시즌에 자기들이 금리 동결하고 내리고 막 할 때 그때 그 전에 금은시장에 작업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정말로 중요하게 봤었던 혼자서만 보죠.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돼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저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아무래도 우리 가문에 예전에 그 학자분이 계셨어요. 학자분이. 그 학자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연구소 이렇게 밖에 나가 이제 연애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혼자 이제 파고들면서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게 재밌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런 피가 좀 있나 봐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때도 기축통화 패권이라는 거하고 금은하고 제가 블로그에서 추천한 그 두 가지 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축을 같이 보기 때문에 러시아 금 이렇게 퇴출을 왜 하는가, 그 다음에 이때 전쟁이 어떻게 가서 뭘 준비하는가, 그러면서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같이 종합해서 보는데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채널을 저는 못 봤어요. 물론 있을 겁니다. 훌륭하게 계실 겁니다. 저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 그게 아쉬워서 이것도 내가 얘기하자고 지금 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어디 가서 얘기는 해야 속이 혼자만 알고 있다가 끙끙 앓잖아요. 그냥 아이고 뉴스 보면 더 어디가 배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내 채널 파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재밌으니까 혼자 속 시원하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든 말든 던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환율 문제처럼 금, 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금, 은이 떨어지면 지금 이게 왜 떨어져 있고 어디까지 떨어지다 멈추고 다시 일어날 거지? 아까 제가 환율 본 것처럼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서는 받치고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고 국제정세와 금리와 연준의 움직임과 모든 거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뉴스에서는 한만 저렇게 나오지? 두고 봐라. 그냥 혼자 믿는 구석이 있는 거고 치고 올라가면 봐봐. 치고 올라가지? 그때까지는 블로그에 와서 아유 인간아 너는 세상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론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신앙에 매달려야 돼. 그렇죠? 신앙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도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확 떨어지면 어디까지 이게 떨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막연하게 신앙으로 버티다가 언제부터는 아이고 내가 아닌 것 같네요 돌아서게 되는 거고 금은도 갑자기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지 지금?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지다 버틸 거지 모르니까 사방에 정보만 모아. 외국에 블로그 가보고 외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외국의 블로그나 그런 것도 제가 보면은 어디서 사실 좀 보려면 대단한 사람들의 어떤 큰 비전을 봐야지. 어디 이상한 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뭐 마치 김정은이가 암살 당했다 뭐 어쩐다 뭐 같이 그 확인되지도 않은 소식들이 홍콩 건너 우리나라 건너 그냥 다 퍼지는 것처럼 그런 이제 허접한 정보 가져다가 막 어쩌네 막 저쩌네 보고 그래서 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흥회들만 하는 거예요. 은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져도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면서 하느님이 이럴 때일수록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사탄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그러고 있는 그냥 신앙이 된 거예요. 신념. 잘 모르니까 그냥 의지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문에 대해서도 지금 기축통화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내렸구나. 근데 이 큰 흐름으로 보면 아무리 찍어 누르고 뭘 하고 이게 떨어져도 이거 크게 봐도 지금 돈이 있으면 결국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은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난 최근 얘기 해봅시다. 최근 얘기. 온스당 30달러 이 밑으로는 이제 못 내려간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이거 매집 기회라고도 써놨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직접 얘기하면 리딩방 같아서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차트에다 이렇게 써놨었죠. 여러분들한테 매집 기회입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차트에 써놓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눈팅으로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놓고 매집 기회. 왜? 온수당 30달러 밑으로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마스터 플랜 지금 금은에 대한 집중도가 바뀌고 미중 패권이 시작되면서 뉴스에는 전혀 안 나와. 근데 아는 놈들은 이미 앞으로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구나. 아까 환율이 1300원 넘을 때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 이걸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은이 오른다 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한 자기의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이게 떨어질 때 벌벌벌 떨어서 잠을 못 잡니다. 응? 아니 그 돈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후까지는 이것도 사업도 하고 월급도 받고 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을 실현을 해야지. 내 인생을 보람도 찾고 자아실현의 욕구도 찾고 나는 뭘 하면서 여기서 먹고 사는 것도 같이 해결하면서 해볼까.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인데 그냥 언제부턴가 이 세상에 생존이 그냥 목표가 됐어. 너무 겁과 두려움이 자기 확신이 안 서가지고 지금 그 우리가 그냥 그 30평 아파트에 이렇게 살면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면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밥 먹고 치킨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내일부터는 휴가니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지구상의 상위 1%만 살던 삶이었습니다. 임금님만 살던 삶이에요. 임금님만. 맞죠? 사대부 최고 귀족도 이렇게 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날마다 내가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얼만큼 벌어서 정말로 날마다 펑펑 써도 걱정 안 하고 잘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만 그제서야 이제 좀 불안이 사라지죠. 세상이 지금 너무 배금주의가 됐어요. 배금주의가. 그래서 정신 멘탈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만도 해요. 지난 6, 70년 동안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지구가 됐고 전부 다 여기다 매달리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심심하면 말씀드리잖아요. 10년 전부터는 자라나는 아이들까지도 꿈이 과학자,
뭐 기술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건물주야.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이걸로 먹고 살기만 할까? 개 돼지처럼, 생각 없는 개 돼지처럼. 세상이 지금 모든 문화 사조가 그렇게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 지구상에 사는 80억 인구 중에서 상위 10% 5%의 삶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해. 불안해 항상. 그러죠? 오히려 저 밑에서 불쌍하게 사는 중진국이나 후진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불쌍하게 저축 하나도 없이 직장도 없이 당장 내일 끼니를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생길까 말까 불안한데도 날마다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제일 행복해. 국가 간의 행복지수 찍으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행복해 미치겠대. 순간순간 삶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행복하대요. 우리나라는 상위 5%의 전 세계 상위 5%의 삶을 전 국민이 이렇게 살면서도 불안에 미치겠죠. 여기다 지금 돈 넣었다가 이렇게 빠지면 비유가 좀 그런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자기가 지금 돈을 어디다 넣어놨는데 그게 이렇게 흔들린다 하는 거는 어디서 얼만큼 빠져서 올라갈까라는 자기 공부,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흔들려갖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돈을 벌려는 이유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돈은 얼마든지 벌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지옥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으로 마음이 철렁하고 좌불안석이고 그것 때문에 온갖 고민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하면 그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고 황홀하고 그런 감정이 없다면서요.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러죠? 근데 그 사랑을 하는데 맨날 싸우고 힘들고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되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지옥을 겪고 있잖아요. 돈도 그러잖아요.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최고의 지옥을 자기한테 지금 먼저 주고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자든 뭐든 재테크든 만약에 누군가 한다 하면은 저는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을 일어나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또 나만의 직장이나 내 자아실현 하고 싶은 뭔가 일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심지어 그 직장이나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럼 바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 공부나 인문학 책이나 철학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신관하는 이야기. 이제 멀리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정말 변화의 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주변에 그런 정보가 종합된 정보가 지금 나온 시대예요.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만큼 더 많은 고급 정보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관은 다른 철학 인문 제가 20대 때부터 엄청나게 봤던 그런 철학책, 인문책, 도 닦는 책,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실전적으로 가가지고 저 온갖 살면서 온갖 멘토들을 다 찾아다니고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으시면 신관하는 이야기 책을 그냥 쭉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봐서 난 아닌데 하면 안 보면 그만이고 자기만의 인생길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또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좋았어요 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갑다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은도 지금 떨어져도 이렇게 팍팍 떨어지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팍팍 떨어지는 것도 제가 왜 떨어지는가 다른 데서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얘기하는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만 왜 떨어지는가 그때부터 생중계했죠. 몇 번 시리즈 냈죠. 이거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큰 마스터 플랜의 흐름에서 떨어져도 이 버린 몸 밑으로 이제는 못 들어간다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금은 시장에서 평생 사고팔고 한 이 금은 선물 시장의 상품 트레이더들도
저는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봐서 걔네들도 여기서 다 받아먹을 걸 다 받아먹잖아요, 실제로. 그 띄우잖아요. 이게 지금 은이에요. 그리고 금은 팔고 금은 너무 그동안 급하게 오른 거예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 기울기 보세요. 이런 거는 언제 가도 한번 쉬게 돼 있어요. 피보나치로 봐도 1파, 2파, 3파, 4파, 5파 가다가 조정 한번 크게 와야 될 수준이에요. 여차하면 3,000달러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그러기는 힘들 거라 보지만 그 정도로 조정이 올 때가 왔고 트럼프가 정책을 바꾼다 이번 주 4월 22일부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파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그 돈으로 은에다 밀어넣을 때 이 트레이더들이 이 금, 은을 상품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큰 손들이 여기서 넣었다가 단기로 5달러 오르면은 팔았다가 5달러 떨어지면 다시 샀다가 요렇게 하는 애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려면 ETF로 들어가지.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1년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반기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미국, 중국이 관세가 뭐 어쨌든 저쨌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로 가고 다다음 분기로 가고 했을 때 중앙은행들이 계속 지난 4분기 석 달 동안 제일 많이 금을 샀는데 금년 1분기 1, 2, 3월 동안은 지난 4분기보다 더 샀어.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ETF, 금은 ETF 시장에 역대로 많은 돈이 두 번째 기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관세전쟁 시작한다 하면서 지금 4월부터 난리가 났어. 금, 선물, 현물의 거래량이 평소에 2배, 3배로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디 저기 동양의 어떤 대한민국에서 골드바, 실버바 품절이 한번 났는데 거기는 워낙에 물량이 없던 데라 그런다 치는데 중국에서도 은행에서 골드바 어디서 일시 품절을 됐다. 중국같이 금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 얘기까지 한번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사람들은 제가 작년 5월에 얘기한 금에서 1차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이제 은에서 2차 변화의 바람이 내년에 부나 안 부나 한번 볼까요? 이런 호흡으로 이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 먹은 거예요. 제 생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이 앞으로 그동안 몇 달 동안 6개월 이상 올라오고 하면서 한번 쉬어갈 때가 된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당연한데 금리 5% 주던 금리 10% 주던 은행 이자가 당분간 금리가 3%밖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이 그렇게 오는 동안 은은 작년 10월부터 이거를 못 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못 넘고 그리고 걔네들도 JP모건이 주축이 돼가지고 장난질 한다는 걸 알아요. 왜? 그 거래소에서 이것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소송이 붙었고 10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어오면서 다 자백했어요. 내가 누구누구 몇 명이서 해가지고 뭐 올 때마다 스푸핑 기법으로 다 조작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 나왔어요. 전부 다. 항상 같이 일하던 그 선물시장에서 일하던 그 사건을 이 트레이더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JP모건이 꼬리 자르기 하고 제일 저 세 놈 딱 모가지 해갖고 꼬리 자르기 하고 제이미 다이먼 빠져나갔구나. 그것까지 알아요. 이거 제가 블로그 유튜브 하기 전에 이것도 다뤘죠? 글 썼죠? 그 스크린 모양 나왔고 그 기사 그거 갖다 놓고 제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 사이코 그 영화 포스터 갖다가 제가 막 비명 지르는 걸로 이거 보세요.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결국 여기 꼬리 밟혔습니다. 기사가 결국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더들이 볼 때는 지금 그렇게 금이 무섭게 지금 막 지난 6개월 동안 더 무섭게 지난 2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무섭게 오른 적이 없을 정도로 금이 올랐는데 은도 쫓아야 되는데 은이 작년 10월부터 막혔다니까. 그러면 이제 막힌 만큼 점점 근데 막는 것도 누르는 것도 못 막고 있다는 걸 얘네들도 보고 제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당분간 금이 이자 10%씩 주던 게 그동안 너무 많이 줬지? 이제 한 이자 3%만 주겠지? 하면 기다리겠어요? 그냥? 아니면 이 기회에 돈 찾아갖고 은이 지금 이자 3%밖에 안 주는데 앞으로 6개월 1년 봤을 때
결국은 아무리 지금 찍어 눌러도 6개월, 1년 봤을 때 결국은 은통장도 이자가 3%가 아니라 7%, 10% 결국은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저처럼.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돈 찾아다가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리고 6개월, 1년 봐서 금은비 줄어들고 뭐 해서 그때 국제정세 봐서 또 그러면은 은이 너무 올랐대 사람들이 몰리면 또 데다가 금에 넣어놓던가 아니면 아직도 잘 오르네? 뭐 금이 이제 쉬었다가 다시 오를 것 같네. 뭐 다른 데서 돈 가져다가 은 찾지 말고 금에다 넣어놓던가 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호흡을 보지 못하고 보통 일반적인 경제 채널에서 항상 재테크로 수익을 벌어야 된다는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내 인생을 그래야만 내 인생이 여기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 그런 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죠. 사실은 세뇌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날 때부터. 그래서 사실 다 그런 정신병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땐 마음의 병입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호흡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아,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격이 못 오르고 떨어지고 있네. 아,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지금 들어왔다가 이거 가격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안달이 났겠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 사람들 넣어놓고 6개월, 1년 안 봐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30달러까지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사람들. 예.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려니 마려니 김장독 묻어놓고 왜? 이 사람들도 제가 보는 것처럼 기축통화 패권과 금은시장의 큰 흐름을 똑같이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흐름으로 보고 시장이 이럴 거다 지금 하고 보면 나중에 항상 일주일 뒤나 보름 뒤나 한 달 뒤에 후속 기사들 제가 가져오죠. 항상 가져오죠. 보세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아니면 어디 채권시장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가 나오니까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보세요. 말로는 그때 2월 말부터 3월까지 괜찮다. 계속 뭐 관세는 이렇게밖에 한계가 있고 트럼프가 더 이상 그렇게까지는 무시 못할 거고 하니까 지금 이때가 살 기회다.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개미들한테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물타기 시켰지만 저는 2월 20일에 이놈들 지금 여기서 다 철수 시장 판 접고 집에 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3월달 와가지고 3월 중순에 기사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헤지펀드들은 2월 말부터 2월 20일부터 역대로 포지션을 지난 한 달간 줄여왔는데 아니 한 달도 아니지 열흘 동안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열흘간 줄이는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주식을 팔고 도망치면서 포지션을 줄인 게 기록적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 그런 기사가 나와도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 다들 눈앞에 나 지금 어디 들어가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그 얘기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지도 몰라. 예? 여기 지금 S&P 500이잖아요. 이거 지금 2월 20일 때 고점 쳤을 때 기억하시죠? 제가 이때 영상 2월 21일인가 22일에 만들면서 이거 다 헤지펀드 그나마 짤짤해된 헤지펀드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볼 때. 왜? 큰 흐름으로 저는 여러 가지 국장단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호흡으로 저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단타 넣어갖고 여기서 넣었다가 며칠 만에 이걸로 보겠어요? 아니죠. 큰 돈을 움직이면서 파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이에요. 퀀트펀드라 해도. 그럼 걔네들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동안 뭔 얘기 있었나요? 이렇게 떨어질 일이 아니고 트럼프 관세가 그럴 리가 없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때 기사들 이때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회다 어쩐다 해갖고 걔네들 계속 물타기 했어요. 그 얘기만 믿고. 그 얘기가 월가에서 나오고 그 얘기를 아침마다 간밤에 특파원들이 정리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갖고 우리나라에 뭐 유명하다는 경제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살붙여서 그대로 방송하고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다 요거 가가지고 그냥 출퇴근하는데도 막 시간 내서 그 얘기 듣고 물타기 해야겠네. 지금이 기회네. 너는 테슬라 안 사고 뭐하냐 이 멍청한 친구야. 나랑 같이 노후에 놀러 다니려면 빨리 돈 빌려 테슬라 사라. 그랬겠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빠르게 주식에 대한 포지션, 익스포저를 기관들이 이렇게 빨리 줄인 적이 없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때쯤 기사가 빡 나와요. 그럼 뭐요? 우리한테는 살아 하면서 지들은 최대한 빨리 도망갔다는 게 결국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봐. 이런 기사는 보고 검색도 안 하고 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그래서 다음에 뭐 사야 되는데 뭐 팔아야 되는데 앞에만 보고 가죠. 그러니까 맨날 당해. 맨날 당해. 당하고 또 당하고. 그 오늘자 뭐 그 제가 아까 아침에 점심 때 월스트리트 김현성님의 월스트리트 나우 보셨어요? 한번 봅시다. 어제 시장에서 뭔 일이 있었나? 김현성님이 이제 월가의 소식을 아침마다 이렇게 전해주시잖아요. 맞죠? 처음에 이런 얘기 써 있어요. 주말 사이에 미국 언론들은 뭐 아니 여기 뉴욕 증시가 어제는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월가에서 제시하는 박스권 상단 5,500에서 5,800 사이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깨고 올라가려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최악은 지났다는 그런 안도보다는 관세를 확실히 되돌린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두 번째,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몇 주, 늦어도 여름이면 미국 유통 매장의 매대가 비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첫 줄에 딱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일요일 라이브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틀 뒤에. 일요일 라이브 보신 분들 알죠? 전 아침에 오전에 저거 김현성님 기사 보고 피식 웃었어요. 피식. 왜 피식 웃었냐면 우리 했던 얘기잖아요. 시장에 뭐 지금 트럼프가 다시 살려냈다는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뭐 협상한다 해도 일단 세계의 침체는 뭐 어떤 식으로 이미 진행 중이고 뭐 여기에서 제가 쭉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복사해서 나온 거예요. 이틀 뒤에 지금 월가에서 나온 소식에 우리가 봤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 이걸 하지만 요 뒤에도 보면 뭐 나오대. 여기 지금 어디서 나왔더라? 장중에 어제 그냥 오른 게 장중에 한번 푹 빠졌다가 장중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오른 거래요. 하락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상단 5,500에서 5,800 박스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요일 라이브 할 때 제가 박스권도 솔직히 4월 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4월 2분기 전망하면서 그 전까지는 월가에서 박스권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박스권 얘기가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월가에서. 그렇죠? 근데 일요일 라이브에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저는 박스권 상단을 여기로 본다고 했어요. 기억들 하시나요? 여기가 됐죠? 5,500입니다. 대충. 549니까 5,500이에요. 저는 왜 여기로 보냐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빠졌다가 RSI 이제 상대 강도 지수가 여기서 밑바닥까지 가고 이제 오를 거다 하고 RSI 여기 딱 30, 25 찍고 지금 사람들이 슬금슬금 여기서 이제 그 콜옵션 하면서 이제부터 바닥이다 하고 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200일선에서 부딪히고서 여기서 한 번 또 바닥을 두 번째 다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가 바닥이라고 봤던 건데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는데 진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모두의 예상도 아니고 정말 큰 손들 작년 1년 내내 철수한 거시경제 매크로를 보고서 움직이는 스마트머니들과 제 채널은 그 흐름으로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니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뻥이 이번에 좀 충격이 클걸? 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보고 있던 거고 그렇죠? 그런 스마트폰들로 그렇게 갔던 거고 나머지 이제 단기로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하면서 사람들의 투기 트렌드를 보면서 같이 들어가는 짤짤이하는 단기 펀드들 있잖아요. 걔네들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분기로 걔네들은 여기서 뺄 만큼 빼고
우리는 다 피신했지롱 하고 이제 지들도 여기서 200일선 넘을래나 안 넘을래나 같이 또 짤짤이 해볼까 하지만 걔네들도 박스권 떨어져봤자 여기까지라고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다시 야 풋옵션 다 정산하고 이제 콜옵션 사면서 지들끼리 개미 상대로 짤짤이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그렇게까지 트럼프 관세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지. 왜? 경제로 보니까. 정치를 안 봐. 국제 정세를 안 봐. 저처럼 막 비밀리에 스파이처럼 잠입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안에서 머리에 손 얹고 막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희가 막 미국을 살려서 그 광신도의 현장을 나는 봤거든. 장난으로 얘기하자면요. 근데 경제에서 그걸 안 보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고 매번 올려도 저번에 올린 것만큼 못 올리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다시 내리고 했으니까 이번에 해서 또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릴 겁니다. 근데 저는 올라갑니다 봤던 거죠. 왜? 이때 월가에서 나오는 헤지펀드들이나 걔네들은 이 경제 논리만 본 거예요. 정치를 안 보니까. 정치를 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예전의 역사적 과거를 그쪽에 맨날 저기는 맨날 국지전 나는 나라야. 저쪽은 알잖아요. 보통 시장이 충격 받았다가도 열흘 해서 보름이면 바닥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다 그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갑니까? 1년, 2년, 3년을 가요. 저는 최악의 경우 10년 갈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3년은 기본이고. 왜 그렇게 보죠? 그 사람들은 경제만 봐. 정치를 안 봐요. 기축통화의 패권과 금은을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윗박스권이 5,500원 여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어. 떨어져 봤자 여기겠지 하고 있었어. 지금 시장 참가자와 헤지펀드들은. 하지만 장난이 아니고 나오면서 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윗박스 상단을 여기로 본 거예요. 여기 딱 매물도 마침 있고 해서 딱 여기 5,500으로. 근데 제가 일요일날 라이브 할 때 근데 월가놈들은 보니까 여기로 보는 것 같다. 말씀드렸죠? 걔네들이 볼 때는 이 200일선 라인으로 해서 윗박스권 상단을 여기로 보는 것 같다. 여기가 지금 5,744, 5,740이니까 5,800인 거예요. 지금 김현석 씨가 월가에서 들어보니까 상단을 어디서는 5,500으로 보고 어디서는 5,800으로 보더라. 우리가 일요일날 봤던 딱 거기에요. 5,500에도 5,800.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잡고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침에 봤던 것 같은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월가에 이제 어떤 기관에서 버투스 인베스트먼트 조 테라노바 전략가라는 사람이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 분석에 따르면 매수세가 주로 단기 옵션에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투자에 대한 확신이 강했다면 이번 트럼프가 피벗하고 4월 22일부터 4일 동안 올라온 랠리가 장기 옵션 길게 봐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오르겠지만 장기 옵션에 들어가는 투자도 많이 들어왔는데 순전히 단기 옵션에서만 나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랠리가 취약하다 얘기인데 이 얘기가 바꿔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제가 일요일 날 했던 얘기 오르긴 올라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제가. 거래량이 없는 건 진짜 이제 트럼프가 마음 바뀌어갖고 관세 협상돼서 다 되고 관세도 뒤로 다 후퇴하겠지 해가지고 맘 먹고 들어온 애들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없고 다 어떤 애들이다? 정선 카지노 2배짜리 배판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에 해가지고 나 이런 거 지금 만회 해야 돼 해갖고 갭으로 올랐다. 전부 갭이잖아. 갭. 그죠? 쇼 커버링 뭐 쇼 스퀴즈 해갖고 빵빵 뜨는 거예요. 거래량은 없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빠바방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거 이제 이 박스권 상단 여기로 가든 아니면 좀 더 좋은 소식이 와서 이 위에 월가놈들이 보는 박스권으로 가든 제가 잡은 보수적인 박스권에서 멈추든 간에 이 박스권의 상단에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기관들도 포지션 정리해요. 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콜옵션 넣었던 애들도 여기서 다 이제 정산해. 정산하고 왜?
여기서는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진짜 자기들은 입으로는 올라갈 거다 이제 시장은 변했다 개미들한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들은 여기서 콜옵션 여기서 재미 봤지 이제 그만 아니면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까지 넣는 거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서 콜옵션 정리하는 거 여기도 콜옵션 두 가지 다 걸어놨겠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 가면은 또 정리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제 시장도 어쨌다 이거요 이거 어제 장이 이게 지금 15분 봉이에요. S&P 500 보는 겁니다. 여기 딱 우리가 보는 1차 박스권 상단에 닿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옵션 정리하고 도망간 놈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장중에 왜 확 빠지면서 이제 뉴스에서는 뭐 누가 나와서 뭐 안 좋은 얘기 했고 뭐 어째서 빠졌다 얘기를 하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왔으니까 눈치 보고 털놈들은 터는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별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져? 나는 좋지 하고는 사가는 거고 잠깐의 손바꿈 옵션이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갭으로 빵빵빵빵 4일 동안 튀고 왔던 것이 여기서 이제 연료를 다 썼어요. 자동차 경주할 때 보면 니트로 버튼 눌러가지고 막 팍 앞으로 치고 나가죠. 근데 니트로 연료 다 다르면 이제 꺼지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니트로 한번 정리 콜옵션 이거 다 정리된 거예요. 포지션 정리 그거 하느라고 한번 털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 보면서 오늘 내일 좋은 뉴스 나오나? 트럼프가 100일 연설하면서 그냥 내 맘 썼다. 관세 이것도 내가 면제해줄게. 좋은 얘기 나오나? 보면 또 여기까지 갈 준비하는 거고.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별거 아닌데 눈치 보다가 뭐 하나만 안 좋은 소식 나오면 도망쳐 하는 거고. 지들 맘대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 시장을 설명할 때도 국채 시장을 설명할 때도 달러 시장을 설명할 때도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변화 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큰 마스터 플랜과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상단과 하단을 정하면서 큰 흐름을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 최우쿠가 여기서 뭐 달러가 뭐 금이 뭐 어쩐다고 해서 나 그 말 믿고 내가 사지 말라 물론 그 양반은 그러지만 어쨌든 나는 샀는데 틀렸네? 그렇게 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틀렸을 땐 제가 틀렸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흔들리는 거 뭐 어쩌라고요. 큰 호흡에서 보면 지금 금이 그동안 급하게 올라갔고 한번 조정이 언제 나오나 지금 그러던 때였어요.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금을 10년짜리 20년짜리로 금을 꾸준히 날마다 김치 담그듯이 보던 사람이 볼 때는요. 요즘같이 금이 가벼운 때가 없어요. 금이 이렇게 확실히 무거운 게 아니라 금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없어요. 이건 금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에요. 지난 10년간 금을 보아온 사람으로서는 불안해요. 이거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럼 뭐 한번 조정장이 나와야 돼요.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요즘같이 가벼운 때가 없어요. 지금 이때부터 난리가 났어.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게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허리가 위로 꺾이잖아. 등이 이렇게 휘어버리잖아요. 아이고 허리 꺾어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요렇게 가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게.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닌데 금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적이 없어요. 금은 그렇게 가는 애가 아니에요. 요즘같이 그러면은 언제 조정이 나올까 눈치 보고 있다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 하니까 확 던지고 나오고 여기는 선물 시장이니까 그런다 해요. 금 ETF 시장에서는 그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14년 만에 최고 기록인가로 하루 이틀 만에 가장 많은 돈이 일시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금 ETF 올라도 너무 올랐어. 금이 이렇게 오르는 애가 아닌데 비트코인처럼 오른 거예요. 다 도망간 거, 다 차익 실현하고. 근데 금 선물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얘네들도 그냥 어차피 금이 오를 거라 보니까 안 찾아도 돼. 안 찾아도 되지만 당분간은 금이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예전부터 금이 쉬어가면 6개월이든 몇 달이든 그 다음엔 은이 쫓아왔거든요. 근데 은이 지금 금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어땠습니까? 작년 10월부터 작업 당하면서 요것도 회복 못했잖아. 그러면 은행 이자 10% 주던 금통장에서 이제 이자 딱 보니까 앞으로 이자 안 줄 것 같아. 몇 달 동안은. 그러면은 얼른 돈 빼다가 지금 이자 3%밖에 2%밖에 안 주는데 앞으로는 여기가 6개월 1년 지나면 여기도 이제 이자 10% 줄 것 같다니까.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여기서 지금
돈이 여기서 들어왔어도 그 사람들이나 저도 제가 여기 트레이너라고 나중에 여기까지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6개월, 1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자 10%로 가 있는다는 자기들만이 보는 뷰가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넣어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호흡이고 제 채널에서 설명하는 호흡들도 항상 그런 호흡입니다. 그래서 분기, 반기, 국제정세 이런 거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정말 그렇게 가나 계속 맞춰보는 게 제 채널의 영상들이에요. 이거 했던 우리가 보는 전망대로 가나 봅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생각 못한 변수가 오면 얼른 또 그거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맞춰나가는 호흡이고요.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돈 관계에서 특히 지금 틀림없이 지금 날마다 돈 쓰고 뭐 하고 하는데 물론 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정말 돈에 대해서 여유 있게 걱정 없이 쓰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봅니다. 근데도 지금 당장 어디다 막 재테크를 올인해서 큰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거는 한번 지금 어떤 돈이나 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돈이나 경제에 대한 개념이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경제 서적을 보고 막 돈 재테크 금리 막 통장을 막 풍차 돌리기 위해서 목돈을 어떻게 만들어 가서 그런 경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 그것까진 좋아요. 그것까진 좋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거 없어요.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내 행복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원래 목적인데 행복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돈 때문에 날마다 어디다 뭘 넣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막 생활이 짜증나고 하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돈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부터 잡혀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거의 못 받고 자랐죠. 본인 스스로 인생을 통해서 깨쳐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제가 종종 부잣집 아들하고 그래서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막 어렸을 때 정말로 막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막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을 자수성가하듯이 모아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버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집은 막 할아버지 때부터 국회의원 해갖고 집안이 완전 그냥 금수저인데 어느 날 저 집이 사업보다 쫄딱 망했어.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나와서 뭐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런 얼마나 걱정돼요. 그래서 불러내서 소주 한 잔 사주면서 야 친구야 너 내가 맨날 봤는데 어렸을 때 네가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도움도 주고 고마웠다. 근데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너 너무 온실 속에 화초같이 커가지고 몰라. 지금 너 이렇게 막 사업한다고 요새 뭐 시작한 것 같던데 큰 코 다친다 이 친구야. 내가 진짜 너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헝그리 정신으로 지금 번지르르하게 예전에 네가 잘 살던 집안에 네가 아니야 이 친구야. 겉멋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 헝그리 정신으로 지금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응?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임마 이러죠. 1년 뒤에 가봐요. 그 친구 다시 부자 돼 있어요. 나보다도 훨씬 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지? 나보다 훨씬 실전에서 깨진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쟤는 금방 또 일어나서 저렇게 금방 부자가 됐지? 쫄딱 망했다가 저 집안은? 돈을 어떻게 그 사람들만의 아는 고급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같은 그 소사이어티에 있는 하이 소사이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또 도움 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보다도 자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큰 애들은 자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큰 사람들은 구김살이 없죠. 해맑죠. 남들한테 사랑도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돈도 똑같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하고 뭘 하면서 이 돈을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나는 최대한 끌어갖고 돈 한 푼 안 쓰고 이렇게 꽉 지키고 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쟤한테 밥을 몇 번 사줬는데 저놈이 나한테는 해주는 것도 없네. 한 번만 더 절해봐라. 너하고는 이제 인연 끊는다. 카톡 지우고. 야, 그런 식으로 가면 제일 먼저 부자 될 것 같죠? 평생 돈이 아쉬워하게 됩니다. 왜?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있어요. 경제에 대한 개념이. 이거는 사랑을 못 받고 끈 사람이 사랑을 알기가 어려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생겨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은 앞일을 예측하면서 투기로 돈을 번다. 가장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도 여기다 돈을 안 넣는 겁니다. 일부 큰 흐름, 마스터 플랜의 큰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격동기가 오겠구나. 그때 갑자기 내 의견과 여러분들이 유심칩 바꾸는 것처럼 당장 뭔 일 안 나도 지금 내 정보가 팔려나갔으니까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유심칩 교환해야겠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부동산 안 사고 달러 또 다 바꾸고 금은으로 대비해놓고 퇴직금 찾아갖고 그러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하면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하고 나서 그 돈을 이렇게 모아갖고 그걸 생활비로 쓰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앞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말이 투자지. 정말로 그거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라는 것은 자기 목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가 정말 성실한 친구인데 지금 저기 쫄딱 망했어. 내 돈이 필요하냐? 내 자네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주네. 나 사람 보고 투자하는 거야. 자네 이런 본 게 아니라 내가 사람 하나 보고 자네 인간 보고 내가 투자하는 거냐고. 1,000만 원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그 1,000만 원이 여러분의 전 재산 아니죠? 투자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못 받을 각오하고 투자하는 그게 1,000만 원인 겁니다. 맞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집안 전세금 막 다 해갖고 내가 보증금 내가 저기 보증 서줄게.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에요. 아무리 사람만 본다고 해도. 그 잘못되면은 자기 와이프랑 아기들까지 다 길거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모한 거죠. 그죠? 투자라는 거는 딱 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나는 사람이 좋다고 보지만 이 세상에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진국이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런다 해도 인생은 어떻게 꼬꾸라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무슨 권선징악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복이 온다. 그거는 이야기 속이고 세상은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친구의 신실성, 뭔가를 보고 지독하게 뭘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뭔가를 할 친구야 라는 거를 보고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지만 그 1,000만 원은 그런 의미에서 투자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어놓고 이 친구가 그걸로 조금 살만해서 200만 원 벌었네 했다가 다시 1,000만 원 꼬꾸라져서 어디다가 또 빚을 나 말고 다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또 얻어갔네.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게 투자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인생의 풍파가. 첫 번째 사업은 잘 안 됐나 보네. 또 어떻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10년 동안. 그게 투자고 그 깜냥, 자기 깜냥의 돈을 그만큼 1,000만 원이, 나는 1,000만 원이 한계다. 나는 500만 원이 한계다. 그 깜냥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깜냥을. 그 깜냥은 뭐냐? 그 돈 가지고 넣었는데 이 친구가 200만 원 떨어져서 내가 준 1,000만 원도 다 까먹었네. 소식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그 1,000만 원은 자기 깜냥이 아닌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친구한테 지금이라도 차용증이라도 써놓으라고 할까? 나중에 진짜 나한테 10원도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거는 투자도 아니고 자기 그 깜냥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돈이 자기 마음을 휘잡고 괴롭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첫 단계라고 저는 봐요. 첫 단계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왜 이 돈을 넣어갖고 그건 반드시 배우게 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경험 보면 한때 돈이 올랐어도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뒤에 가서 배우게 돼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걸로 잃었을 때, 떨어졌을 때. 예전에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워낙 세상에 투자 열풍이 부는 2010년대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그거를 굉장히 단기 속성 코스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꼬박꼬박 어떤 자기한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한 만큼 꼬박꼬박 확실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로 자기 경제를 꾸려가야죠. 그게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뭐 그걸로 가는 거고, 그러지 않고 투자로 뭐 전업 투자자, 세상 제일 저는 그런 거 꿈도 못 꿔봤습니다. 전업 투자자 이렇게 경제에 관심 많고 보더라도. 왜? 큰 흐름으로 보고 어떤 환란을 피해가고 격동계 이런 게 좀 경제적으로 퇴직금 묻어두는 것보단 차라리 이 방법이 낫겠다 확신이 생기니까 저도 딱 그만큼만 넣어놓는 거지. 전 재산 올인 안 해요. 저도 딱 그만큼 넣어놔요. 국민연금 수준으로. 금, 은, 누구보다 많이 저는 금은에 대한 이런 시중에 나오는 금은 채널보다도 감히 말하건대 그 모든 국제정세나 기축통화 다른 뭐 채널처럼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어디서 갔다가 그래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부흥이 하듯이 막 자기만의 막 그 신념을 강화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정확히 떨어져도 이놈들이 뭐 때문에 떨어지네 어디까지 떨어지겠네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결국은 올라오겠네 그런 게 다 보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은 그렇게 많이 안 사놨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카톡에 막 금은 얼만큼 샀다고 하면 저도 입이 쩍 벌어져요. 왜 그렇게 좋은데 안 샀어? 누가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서로 간에 그냥 인생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니, 이렇게 멋있는 차인데 이걸 왜 안 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자네는 왜 안 먹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차에 대한 선호도 다 틀려요. 맞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날마다 재밌는 일, 내가 열정을 느끼는 일 하면서 거기에서 돈이 나오면 조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돈이 따박따박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은 필요하면 일을 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면허를 가지고 또 취직해서 일을 하든 해서 그걸로 따박따박 한 달에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돌아오는 게 그게 최고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몇 년 흐름으로 보고 지금부터 이거 준비하자고 미리 이렇게 유심카드 바꿔놓듯이 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걸로 단번에 막 들어가서 돈을 벌고 어디에서 수익률 가장 극대화됐을 때 팔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이럴라면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하죠. 펀드 매니저를 하지. 이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재미로 살펴볼 땐 좋아요. 하지만 이걸로 내가 일이 되면 나 재미 없어집니다. 그때는 왜? 재밌게 이거를 재미를 느끼고 그걸 돈 번 걸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보면서 이거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왜? 근데 이것도 도박판이잖아요. 앞일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아무리 인공지능 써도 미래를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내가 승률이 계속 가위바위보에서 5판 연속 이겼다 하면 갈수록 한 번은 질 확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그러잖아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뒤로 한번 빠꾸해야 돼요. 음양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음양 작용 반작용이 없으면 진동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시장이 재밌는 거예요. 시장의 차트가 절대 무작정 올라가는 차트는 없어요. 올라갔다가 더 크게 올라가고 싶으면 한번 쉬어줘야 돼요. 조정파가 와야 돼요. 그래야 또 올라가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단계에서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내 자아가 되려면은 반드시 고난이 한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살면서 자기가 대학교 안 나왔어도 중학교만 중퇴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도 이걸 자연적으로 체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그런 분들은 뭔 일이 터지면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왔다. 드디어 왔네. 내가 나중에 딱 나이 들어서 이 정도 회장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우리 와이프랑 했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서는 날마다 공장에 나가 열심히 일해도
딱 이 수준 이상은 잘 안 되는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한계가. 근데 갑자기 뭔 일이 터지고 세상에 뭔 일이 터져서 막 사업이 막 어떻게 막 갑자기 막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쪽 사업을 막 알아봐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하면 이 사람은 보통의 이런 경험이 없고 이게 체득이 안 된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나중에 이만큼 이렇게 잘 살았으면 근데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막 저기 막 직장에서 아무리 일 모으고 내가 집에 와서 계산기 두드려 봐도 이 정도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난 딱 이 수준이겠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뭐 회사 구조조정 하는데 나가주게나 하면은 막 잠을 못 자죠? 야, 나는 나중에 이 정도로 살고 싶은데 지금 이 회사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해봤자 60까지 가도 이거 것 같은데 갑자기 날 나가라고 하네. 하지만 이런 거를 인생에서 정말 실전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에요. 그런 분들은 알아요. 이 음양의 이치를 이미 몸으로 깨달았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항상 생각했던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회사 공장에서는 안 돼. 뭔가 한번 흔들어야 와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에서 분자 운동이 안 되는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저기 가려면 출렁하면서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한번 이 반동으로 출렁. 모든 인생이 그러고 모든 물질이 그러고 모든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의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은 이 아무리 대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라도 인생에서 그걸 체득하신 분들은 감을 느껴요. 아, 기회가 오고 있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왔구나. 항상 내 사업이나 내 공장에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해봤자 딱 여기까지인데 나는 여기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뭔가 인생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가 오면서 막 이렇게 흔들려? 내 구조조정으로 잘려? 그 사람들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죽지가 않아요. 또 왔구나? 뭔가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요. 자, 이번에도 얼핏 보면 힘든 일 같겠지. 하지만 10년 뒤를 보면 결국은 갔다가 우상향이구나. 이분들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도 그런 관념, 개념부터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뭐 재테크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다치고 수업료 내고 있다. 그 개념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수업료예요. 그러려면 돈에 대한 개념을 마인드도 잡아야 되고 멘탈도 잡아야 되는데 몸 생각은 더럽게 하잖아요. 우리들. 응? 날마다 홍삼 빨아먹고 막 저기 운동 가서 피곤한데도 일주일에 3번씩 막 드립다 운동하고 막 산에 가고 그냥 몸에 좋다는 거 계절마다 다려서 막 입에다 다 넣고 아이고 정말. 그런데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만들까는 노력하신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 외적인 거, 몸이 보여주는 거, 몸짱,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뭔가 차를 갖고 있고 아파트를 갖고 있고 뭘 갖고 있고 요거에만 지금 인생의 모든 거를 올인한 적이 없어요. 너무 극단으로 한 거예요. 인류의 1000년, 2000년의 역사 중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최고로 극단으로 빠졌어요. 어떤 시대든지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나 사회나 이런 데서 일단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부터 일단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 그런 말도 있고 항상 학교에서도 몸과 마음의 어떤 그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나 그런 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30년, 40년, 50년 지나면서 지금 이제 이미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류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제가 말씀드린 양, 오르기 위해서 이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한번 꼭 끌어야 되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죠? 라이벌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류 전체가 지금 물질 문화 극으로 가는 거는 뭡니까? 한번 크게 조정이 와가지고 정신 문화로 뻥 튀기 직전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길게 보면. 돈을 언제 쓸 때 제일 행복한가? 처음에는 그 돈으로 정말 비싼 소고기집 가서 소고기 먹고, 정말 저기 해외여행 가서 친구하고 재밌게 즐기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데, 안 해본 걸 해볼 땐 행복하죠.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뭐 요즘 말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수치가 이제 점점 자극점이 이제 둔해지기 시작하죠. 결국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막 재밌을 땐 재밌죠. 호르몬이 막 넘치고 할 때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뭐 더 좋은 호텔에 가든 더 좋은 해외여행을 가든 더 비싼 고급 음식점을 먹든 더 좋은 핸드백을 차든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인 때가 옵니다. 점점. 사람이 이제 그 역치가, 자극의 역치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언제 돈 쓸 때 제일 행복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짜릿해요. 어느 정도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한 대로 따라가니까 돈 많이 벌면 뭐 할까 하면 다 비슷해. 누구나 뭐. 에? 누구나 어떻게 하나같이 획일화돼 갖고 이 돈으로 나는 저기 뭐 이게 좋더라 뭐 가서 뭐 뻔하죠. 뭐 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거 보고, 그죠? 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나는 어쩔 때 정말로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쓰고 나서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말초신경이 짜릿하고 한 걸 떠나서 정말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오르가즘처럼 충만해지는가를, 나는 어떤 경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돈의 어떤 얼마나 뭐 많이 썼냐 적게 썼냐를 떠나서 그걸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를 보면서 같이 행복해질 때, 그때가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심지어 그거를 상상만 해도 짜릿해집니다. 몸이 진짜 짜릿해져요. 무슨 막 저기 오르가즘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듯이 있다가 그런 상상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벌렁벌렁 하면서, 그런 거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명상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 이제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가만히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딱 상상하면서 이입이 되면 진짜로 몸이 막 저리저리 할 때가 금방금방 됩니다. 쉽게. 근데 그러게 되면은 이제는 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말로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보면 어떻게 쓸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힘들게 벌었는데 이걸로 최고의 어떤 기분 좋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기가 못 해본 거 일단은 해보는 거 좋아요. 이걸로 뭐든지 막 해보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먹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별다른 거 없다는 거 이제 알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그러죠? 막 엄마 아빠 여기 이 좋은데 안 가? 그러면 아유 니들이나 가. 아유 집 밖에 나가면 다 똑같지 뭐.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끝까지 남는 건, 예, 누군가 그걸로 정말 원했던 뭔가를 해줄 수 있고 행복해하는 걸 보게 되면, 와, 그거는 그냥 어떤 뭐 감정적으로 내가 좋은 일 했지, 나 멋진 사람이지,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진짜로 같이 확 떠오르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지? 사실 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돈이라는 게 깊게 얽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것도 거의 다 돈이 목적 아닙니까? 사실 인생의 대부분이. 근데 그 돈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시간을 가지고, 이 돈이 행복을 위해서, 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오히려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사람 인생 짧다면 짧잖아요.
다 노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예전에 그 막 30대, 40대 때 전국을 막 여행 다니면서 캠핑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관광버스에서 내려갖고 60, 70 되신 분들이 막, 근데 저는 막 평일날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가고 하면 관광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와갖고 도시락 까두고 계셔요. 그 어른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좀만 젊었을 때 올걸. 아유, 그냥 이 데크 난간 잡고 올라가는데도 힘이 딸리고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젊었을 때 느껴던 그 감흥이 없어. 그냥 이 감정이 여기까지 가다 말아. 아이고 좋네. 막 그냥 막 젊었을 때처럼 막 입이 쩍 벌어지면서 아 삶이 자연이 너무 이게 없는 거예요. 그죠? 감정의 흥도 이제 안 되고 점점. 맞잖아요. 그냥 좋다. 그러려니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렇게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젊었을 때 그걸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행복해질 때 언제 얼만큼 벌면 행복해질 거예요. 50, 60까지 지옥을 겪으면서 돈 때문에 맨날 마음이 불안하고 나중에 10년 잘 쓰려고 아이고 인생이 너무 그럼 저기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돈을 벌기는 버는데 불행을 느끼면서 돈에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돈한테 어장관리 당하지 말자. 내가 돈을 어장관리하자. 돈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뭔 일을 하고 뭐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거를 깨치자. 깨우치게 되면 뭐 내 수중에 돈이 이만큼 있다 갑자기 없어진다 하고 그거 계산하고 불안해질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쓰는 것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돈을 제가 안 좋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워낙에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예전부터 돈을 챙기고 밝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 교육들을 어렸을 때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모든 사람 다 잡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게 사람들의 원래 기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내 마음속에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들은 교육이나 뭐 종교나 이런 데서는 너무 돈만 밝히지 마라. 그런 사람은 멋이 없다. 하니까 그 두 개가 충돌해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어쩔 때는 이게, 어쩔 때는 이쪽이 막 극단으로 그냥 확확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돈 얼마든지 저기 좋아하고 저도 돈 진짜 좋아합니다. 아유 돈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계속. 그런데 그 와중에 돈을 많이 가진 그 다음 최종 목표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르고 사람 인생이. 지금 행복을 제일 많이 지금 느끼는 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돈을 당장 내가 24시간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데 수입이 월 300밖에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막 재테크 막 열심히 하고 막 밤에 회사 갔다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신경 쓰면서 막 넣다 뺐다 하면서 막 신용으로 빌려가지고 막 떨어질 때는 아이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월 1,000을 번다고 해봅시다.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행복하려고 지금 돈을 원하는 건데 월 300으로 그걸로 뭐 끼깔나게 못 사도 대충 먹고 살면서 24시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많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순간들을 찾고 있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막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막 부업으로 재테크도 막 어디서 돈 끌어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넣다 뺐다 하는데 막 어쩌다 떨을 때 이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막 하는데 이것만 참아야지 하고 끝나고 나면 이걸로 막 술 먹고 막 어디 가서 막 노래방 가고 뭐 하고 아 스트레스 풀었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또 12시간은 또 막 불안불안하다가 그게 맞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그 여행지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나중에 저기 엄청나게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재밌게 살아야지 하신 분들이 60, 70까지 아주
열심히 돈만 버는데 고생이랑 고생 쎄 빠지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관광버스 타고 관광지 와가지고는 아, 돈 좀 젊었을 때 썼으면 재밌게 썼을 텐데 나이 들어 쓰려니까 재밌는지도 모르겠네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순간이 중요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이상하네요. 제가 들어도 좀. 그렇습니다.